네, 안녕하세요. 네, 가스펠학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수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들을 저희가 쌤한테 한번 여쭤보는 식으로 한번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수에서 한 10년 정도 하면서 부모님들이 외부고등학교로 이제 많은 학교를 보내시는데, 현재 대입제도에서는 또 앞으로 대입제도에서는 이제 일반고가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블라인드 형태의 면접이기 때문에 전남에 있는 여수 지역을 제외한 외부 고등학교, 능주, 창평, 장성, 해룡 이런 고등학교들에 대한 진학이 그 학교에 대한 어떤 감정 없이요. 그게 얼마만큼 유리할 것인지 또는 불리할 것인지를 한번 우리 전문가 쌤한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현재 입시 제도하에서는 일반 특목고 가는 거는 불리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전남 과고를 간다. 또는 이제 외국어학교를 간다. 그리고 여기 광양제철고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현행 입시 제도하에서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시가 확대됐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는 데 좀 유리할 수 있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이 좀 늘기, 교과전형에서는 불리하긴 한데 종합전형은 사실 자사 특목고 애들을 많이 뽑겠다는 것을 시그널을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사 특목고 가는 애들은 좀 특성이 좀 더 적극적이고 멘탈 강한 애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애들의 특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전남 오령이라고 하는 능주, 창평, 장성, 해룡, 광양제철고 중에서 요 앞에 4개, 광양제철고 제외하고 4학교는 사실 지역 단위 자사고고, 그래서 자사고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유리할 게 크게 없어 보여요. 여기는 가서 오히려 내신만 망치고 그 학교의 어떤 메리트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장점이 없어서 제가 보기엔 요 4학교들은 지금 현행 입시제도하에서는 좀 거기 가게 되면 좀 불리한 학교가 될 거다. 근데 광양제철고는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광양제철고는 애가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쟁 즐길 줄 알고 멘탈 강하면은 가도 크게 불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여수에서 그 외부 고등학교를 보낼 때 이제 왜 이렇게 보내시냐라고 이유를 여쭤보면, 요새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높으니, 그러면 정시를 생각해서 혹시라도 외부 고등학교를 보내겠다라고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정시를 생각하시면 대학을 4년이나 고등학교를 4년이나 5년쯤 생각하시고 보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강남 애들이 정시로 대학을 많이 가요. 근데 강남 애들이 정시로 서연고, 서성한 이제 상위권 대학 의대도 가고 그러는데, 걔네들 중에서 재학생 중에서 가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걔네들 무려 휘문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재수하는 비율이 60%거든요. 4년에서 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남에 있는 상위권 고등학교조차도 3년에서 정시를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시 생각을 했을 때 능주, 창평 이런 대학 곳이 유리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거기 애들도 사실 그 재학생으로 해서 수능 잘 본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신을 잘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의대라든가 약대는 매우 높지만 다른 그 일반적인 학교들 서울대조차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본인이 노력하고, 그리고 아주 미흡한 과목은 학원에 좀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를 맞추려고 거기 간다? 그럼 수능 최저를 맞추겠지만 내신이 안 좋아서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음, 그래서 선생님의 결론은 능교, 요새 창평, 해룡, 그 장성 이 4학교는 학교에 저도 악감정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몸담고 있던 종락원에 와서 그 면접 보고 서울대 보낸 애들도 있고, 장성이나 창평 애들이 똘똘하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좋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불리할 수 있다. 근데 다만 농어촌 전형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 창평이나 장성, 농어촌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 화양 쪽이 그 예, 화양 되죠, 쪽. 그렇죠? 네. 거기에서 공부를 잘하는데 그 창평을 가서 농어촌 그 전형의 자격을 유지하고 간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대하고 고대가
정시 농어촌 전형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의대, 치대, 약대를 뽑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죠. 왜냐하면 농어촌 정시 전형은 커트라인 자체가 낮아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그 학교를 갈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혹시 이제 고등학교가 선택이 끝나긴 했는데 현재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으로 고등학교 선택의 문제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쌤한테. 네. 하나만. 어떤 거요? 저희 이건 급질문인데 저도 이제 제 조카들이 있어서 저는 자소서를 가급적이면 고2 겨울방학에는 좀 쓰라고 하거든요. 현재 고 3학년 1학기를 끝나고 자소서를 쓰면 거의 2달 이상을 까먹잖아요. 물론 공부한다고 하지만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저도 아이들이 도움을 주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 원서 내는 그 순간까지 시간을 많이 까먹는데, 그래서 고2 겨울방학에는 그걸 좀 안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인데 쌤 생각 어떠신가요? 지금 그 자소가 이제 좀 작년까지와는 달리 1번, 2번, 3번 구조로 되고 3번은 자체 문항인데 요건 나중에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1번, 2번의 기본적인 골격은 그 지원 학교 그리고 학과와 연관지어서 겨울방학 때 그 골격들을 완성해 놓으면은 확실히 그 수시 준비하는데 특히 수능 공부하는데 좀 방해를 덜 받기 때문에 네. 미리 해놓는 건 나쁘지 않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소서가 그 1500자, 800자, 1번, 2번이 네. 그렇게 돼 있기 네. 때문에 그 겨울방학 때 해두면 확실히 유리할 거로 보여져요. 그때는 반드시 좀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방향성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자소서 전문가시거든요. 제가 본 전국 최고의 자소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좀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그렇죠.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여수마을 카페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아이가 3학년 이제 5학년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로서 보통의 아이들을 특별하게 기리고 싶은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물론 제가 영어 학원을 하고 수학 학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에 정말 국어 공부의 중요성, 그리고 책 읽기의 중요성, 그리고 단순한 독해력의 중요성.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논술을 20년 이상 또 지도를 하신 입장에서 똘똘하게 크는 아이들, 평범하게 태어났다, 평범하게 크지 않고 똘똘하게 키우는 비법이 있다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20년간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아이들 위해서도 좀 도움을 주십시오. 가장 좋은 거는 뭐 제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놓고 했지만 네. 그 서연고 가는 아이들의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 독서량이 풍부하다는 건데 맞아요. 이 독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가 사고력을 좀 확장시켜 주는 거죠. 네. 읽으면서 그 특히 활자 매체를 어릴 때부터 읽는다는 것은 그 영상 매체하고 달리 영상 매체에 두 갈래, 자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두 갈래 길이 나 있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그 얘는 만화다, 그림이다, 두 갈래 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딱 이해하면서 멈춰버리는데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걸 상상하게 되잖아요. 두 갈래 길을 상상하면서 그 추론 능력과 상상력 자체가 커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어떤 융합적인 그 창의적인 사고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고력 확장에 정말 그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국어죠. 국어가 첫 시간이기도 한데 국어는 독해력, 좀 전문적으로 하면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해력은 사실 강의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어릴 때부터 활자 매체를 읽으면서 어휘력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독해의 감각적인 맥락들을 읽어나가는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이건 어릴 때의 독서로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은 애들은, 많이 읽은 애들은 국어공부를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독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그
이 게임들을 좀 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 네. 네, 진짜 그게 많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임 또는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좀 그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는 게 참 중요하고 특히 멍 때리면서 보게 되는 유튜브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는 애들이 보다 보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추천되니까 그냥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그냥 보다 제가 바둑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바둑 영상이 올라오면 계속 봐요. 근데 이것 자체가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로 가는 말하자면 그 지름길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사고력 자체를 저하시키는 단순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정말 유튜브를 안 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더 해도 됩니까? 네, 그러시죠. 이제 약대 정원이 엄청 늘었잖아요. 네, 약대 정원이 엄청나게 늘어서 현재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재수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서울에는 아니면 지방 공립대를 다니는 애들이 그중에 공대 다니는 애들은 내년에 거의 다 휴학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수에서도 이제 약대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친구도 참 많고 여학생들도 참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뭐 이제 입장에서는 약대를 가려고 하더라도 방법은 내신 잘 받고 수능 최저 맞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수에서는. 네,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으로 가면 좋지만 그런 학생부 종합으로 가면 결국은 자사고 특목고에다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인재 전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그 아이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쓸 수 있는 애가 한 2명, 두세 명밖에 안 되죠, 선생님. 네, 그런다면 정규 1, 2등 안에 아니 3등 안에 들지 못하는 아이들은 결국은 교과하고 수능 최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신을 잘 받고 정말 최저를 공부를 잘하는 게 가장 좋은 입시 결과를 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참 안타까운 게 물론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수능 공부에 대한 매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수능 공부 열심히 알지만 발등에 떨어진 내신이라는 불 때문에 정말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때는 정말 국어 능력을 잡고 중학교 때는 영어를 끝내며 수학 공부에는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 저도 10년 동안 있지만 중학교 때는 정말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는 방향이 좀 많은 흐름이 많은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에서 막 그때서야 막 수능을 덤비는데 그때는 또 내신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고3 때쯤 돼서야 수능 공부하고 덤비니까 정말 그러면서 계속 물을 먹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여수 지역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약대도 가고 명문대를 갈 수 있는 비결 있다면 한 번만 더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단 지방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컨설팅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정말 학생부가 좋아요. 학생부가 좋은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들을 못 가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물론 이제 약대나 의대는 좀 높긴 하지만 어떤 대학들은 뭐 세계합 4, 세계합 5, 뭐 네개합 6, 네개합 6 정도는 사실 영어만 1등급 받더라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설명할 때도 영어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영어는 정말 좀 일찍 중학교 때 그 최소한 2등급 성적은 만들어 놓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러니까 국어는 이제 꾸준하게 하는 거고 영어만 좀 그 중학교 때 확실히 된다면 영어 1등급까지 올려놓는다면은 그 수능 최저 맞추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방 애들은 일단 특히나 서울의 강북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공부를 깊게 안 하는데 뭐 깊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더라도 방학 때나마 겨울방학 두 달, 그 여름방학 한 달, 요때라도 그 시기에는 좀 수학과 영어에 그 깊이 있는 학습을 해두는 것이 수능 준비에 좀 중요한 그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학 때 조금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기회로 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뭐 수학 수원 다 배웠어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학습하는 시간들은 겨울방학 그리고 여름방학 때 갖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대면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랜선 설명회로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우리 여수만 카페 회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또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여수 입시 교육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